주선자냐 좋은 경험은 장기 투자자.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밀단주만 같습니다. 저 KB금융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또 해뜰 날이 오는 그런 부분 좋지요 보면. 그렇게 해서 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앞으로 야 순이익이 7,100억 이런 부분 대단하죠. 그래서 은행주 일제히 빵긋 나도 좀 빵긋 웃고 싶다 보면 더 저거 좀 돌파하는 모습에서 당분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분위기 한번 타면 뭐 주가 굉장히 잘 나가지 보면. 그래서 국내 증시 정말 어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이거 허리 받치면 앉아야지 허리 아파 그런 느낌. 참 이게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이게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제가 또 건강 관련 책을 한 100권 한 150권 이상은 읽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자 보면 요런 점에서 뉴욕 증시에 대한 금융주는 충당금이 급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경기 연착률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돼 상승 전환은 변동성으로 키웠던 요런 부분 되겠고 은행주는 긍정적인 어떤 전망에 대한 그래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신용 리스크 확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그래서 금리와 환율 지표의 안정화를 감안하면 당분간 은행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런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파트너스의 캠페인과 신한지주의 주주 친화 정책 발표 이후 은행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주주 친화 정책 강화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요 부분. 그래서 은행주는 뭐 앞으로 봐도 뭐 굉장히 어떤 돈을 잘 버는 그리고 파월 형이 지금 뭐 금리를 계속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파월 요즘에 뭐 연준 요즘에 뭐 좀 적당히 해야지 보면 힘들어 죽겠네요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웰스파고 올해 초 연준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또 눈치 보다가 금리 인상 또 종결하면 또 보면 뭐 굉장히 어떤 또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나와줄 수 있죠 보면. 금리 인상 종료하면 또 부동산 뭐 주식 뭐 또 강풍이 불지 또 누가 알아 보면. 옛날에 강풍 한번 불었지 보면. 근데 강풍 불었는데 내 종목은 잘 안 움직였죠. 또 짱나. 그래서 자 보면 이때 강풍이었죠 보면. 그래서 계속적으로다가 꺾이니까 이렇게 많이 꺾이네 보면. 근데 괜찮아 보면. 이제 종료되면 또 그래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그래서 달러도 그에 따라서 올해 초까지 강세 흐름을 끝날 것이라는 그런 점. 그래서 금리 인상 종료와 달러 강세의 종료는 동시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현재 금리 인상 주기의 무역 가중치. 그래서 미국 달러의 최고점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 시간이 지나며 달러 가치 하락 추세는 빨라질 것이라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미국 경기 침체에서도 해외 경제의 안정화로 달러 가치 하락이 제한될 것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기간은 연준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하면 달러 가치 하락세가 재차 빨라질 것이라는 이런 어떤 점을 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양수도로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던 이런 어떤 부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이렇게 또 오는 이런 어떤 부분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뭐 은행주는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보면 참 시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BYD 추가 매각 그래서 지분을 이렇게 좀 줄였던 이 형이 정말 어떤 주식계의 어떤 레전드 정말 어떤 대단한 형이죠.
그런 부분. 그래서 BYD 집은 또 팔았다. 그래서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보면. 그래서 버크셔는 지난해 BYD의 순이익이 3배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첫 매각에 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최대 실적 날 때 오히려 더 대응을 하네. 그래서 현재 실적을 정점으로 이익 실현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거 뭐 은행주를 갖고 있으면 뭐 마음 편하고, 이거 보면 형들아 이거 다 우리 거 아니야. 연결 회사 국민은행, KB증권. 그래서 국민카드. 여기서 뭐 은행 다니다가 퇴직금 주면 퇴직금은 어마어마하게 주더라. 그래서 프루덴셜, 그래서 KB캐피탈, 생명보험, 그래서 KB저축, 뭐 여기서 뭐 굉장하죠.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장기 투자는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많이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연기금에서 또 이렇게 좀 잘 잡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전 어떤 매물을 잡으면서 올려준 이런 어떤 부분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보면 토마스 칸, 어민칸 형의 아들내미죠. 그래서 어민칸 형도 이게 굉장히 잘 나갔던 형. 109세까지 아마 사셨을 거예요. 한번 쳐볼까요? 어민칸 형. 어민칸 형이 진짜 어떤 어민칸 형. 어민칸. 이 형이 보면 굉장했지. 그래서 뭐 언제까지 산 거야? 이거 뭐 어민칸 109세까지 살았죠. 109세까지. 야, 보면 나도 억울해서라도 이 정도로 109세까지 살았어. 아니 난 120이 1차 목표예요. 근데 보면 병안으로 막 50년 동안 살고 이건 안 되지. 보면 건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자, 감정적인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투자할 때는 자신만의 가치평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 늘 감정을 억제한 상태를 유지하고 시장 전반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죠. 아무것도, 좋은 기업을 또 장기 투자하는 게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하단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서 원바닥과 두바닥, 쓰리바닥 이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서 폭발적인 이런 어떤 시세에 대한 부분이 또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대바닥 선이니까 형들아, 이런 어떤 점에서 다시 한번 터닝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니다.